그 집이 있어요. 네.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윌만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분들마다 좀 의견이 좀 네. 다르기도 하고. 어. 네, 근데 보통 가지고 있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뭐 공동 명의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수혜자를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실 어차피 상속 법정을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 규모보다는 내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트러스트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 결정이. 이건 역시 윌만이라고 말하지 않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들여다봐야 된다. 네, 그렇죠. 네. 들여다보는데 돈 얼마 받아요? 처음에는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을지 판단을 해야 되고 상대방도 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셔야 그러니까 되니까 처음은 그냥 서로 알아가는 그냥, 단계니까 그냥 하시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처음에 상담할 때 피 안 받아요? 처음은 거의 안 받아요. 서로 그거는 뭐, 언제 갈까요? 근데 사람들이 상담할 때 막 서로 막 땀이같이 싸우는 거야. 이거 공짜다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 도나도나머니 돈나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릿지 랜딩 파트너스의 리사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전 자산그룹의 키스 킴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 대표 조앤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예고 드린 대로 오늘도 김형기 CFP님 키스. 그냥 키스라고 부를게요. 키스. CFP가 발음이 너무 TH 어려워. 그래서 키스님 모시고 우리 자산 관리, 노후 준비에 대한 얘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굉장히 보편적인 걸 이렇게 아울러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온전 자산이라고 지금 소개했는데 네, 온전이 영어인가요? 영어 한글이 좀 섞여 있어요. 네. 네, 이름을 만들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네. 은근히 욕심이 있어가지고 온전 말 그대로 한국말로 온전하다. 온전하다라는 어. 뜻이고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ONGEN 거기서 O는 이제 제가 이거 처음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결정이 정말 제너레이션 결과를 다르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그렇죠. 오늘 이제 말씀드린 상속에 관해서는 정말 네. 서류 하나가 이걸 완전히 길을 바꾸니까 그래서 근데 미래도 중요한데 그만큼 지금도 중요하잖아요. 너무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할 수만 없으니까 그럼. 지금도 조금 우리가 뭐 컨트롤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중에 O는 지금이란 뜻이고 네, 그다음에 제는 미래까지 본다. 그래서 온젠. 굉장히 네, 깊은 정말로 생각을 하고 만드셨네요. 네. 처음에 이제 미국 파트너들한테 제가 이거 혹시 영어로 좀 어색하지 않니? 예, 물어보고 답변을 기다렸죠. 조마조마하게. 혹시 이거 좀 문화적으로 좀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괜찮다고 해서 새롭고 네, 자기도 이제 새롭고 괜찮다 그래가지고 네, 해서 이왕 우리 그렇습니다. 회사 이름 소개한 김에 여기는 무슨 뜻이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좋은 디딤돌이 되겠다는 의미로 브릿지웨이가 약간 그 통과돼야 되는 브릿지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통과돼야 되는 브릿지웨이는 뭐? 저희가 이제 브릿지웨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하면서 회사를 이렇게 변형하면서 브릿지웨이 처음에 파이낸셜도 해봤고 하면서 이름을 계속 바꿨어요. 저희도 합병이 되는. 근데 제가 이제 브릿지웨이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오래 해서 이 이름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고 이번에 또 이제 회사가 합병이 됐지만 브릿지웨이 랜딩이 이제 돈을 빌려주는 그런 회사의 의미가 있거든요. 랜더 할 때 그 맞습니다. 랜드잖아, 네, 그죠? 그래서 그 랜딩에 있는 파트너들이 모여서 이제 브릿지웨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 회사인데 규모가 크니까 파트너스. 온전도 파트너스인가요? 파트너 있습니다. 네. 오, 자기하고 나만 아니야. 자기도 파트너스야? 아니야. 아니야? 저는 남편하고만 파트너. 대표님도 세상의 파트너. 우린 아니야, 심지어. 심지어 파트너도 우린 아니야. 파트너 아니야, 심지어. 저희 디비전이 네. 그 Family Wealth Planning 저희 그 파트너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비즈니스 플래닝 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거시 플래닝 쪽을 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다른 그 CFA 직원 한 명 있고 그분들의 직원들이시고. 네네. 하면서 오늘 원래 우리 리빙 트러스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잠깐 네. 비즈니스 엑시 플랜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비즈니스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엑시 플래닝은 이제 저희는 엑시트 레디니스 플래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엑시트 언제든지 내가 회사를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 왜냐하면 어떤 반드시 비즈니스 오너는 비즈니스를 떠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떤 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져서 떠나든 아니면 내가 준비한 대로 떠나든 그 두 가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항상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내가 이 회사 주식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단일 자산, 그러니까 하나의 자산으로 볼 때 이 회사 주식이 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클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네. 네. 근데 뭐 다른 뭐 애플 주식, 아마존 주식처럼 내가 가치를 항상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를 빼놓고는 내 전체 자산에 대한 이해가 힘들죠. 대부분 많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내 비즈니스를 정말 과소평가하든지, 아. 왜냐하면 내가 없으면은 안 돌아갈 거 아니까 이건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절하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주 과대평가를 하든지, 네, 그 두 가지거든요. 네. 아하, 중간은 없군요. 중간은 찾기 힘들죠. 네.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 사실 내 전체 자산의 규모가 나오고, 그럼으로써 우리 왜 집 사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집도 꾸미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내 비즈니스도 약간 그 내 뭐 미래 뭐 인생관이라든지 이런 게 묻어나게 이제 운영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언제든지 엑싯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근데 이제 사실 플래닝이죠. 엑시스를 한다는 거는 그걸 결국 숫자로 매긴다는 거잖아요.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돼. 이밸류에이션이지 않나요? 그것도 이제 한 가지 이제 만약에 내가 방법이고. 네, 그게 내가 꼭 팔아서 이거를 이제 돈으로. 우리가 수확을 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열심히 갖고 음. 있으니까 수확을 해서 그 자금으로 내가 은퇴 생활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제 파는 게 한 가지 방법일 거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트랜지션을 하든지,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한 6가지 종류가 있는데. 6가지나 네. 있어요? 나 궁금해. 너무 네, 재밌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건 다음에. 네, 그래서 어떻게 내 회사를 트랜지션을 할 건가 계획대로 어. 갔을 때, 또는 혹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이게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왜냐면 이게 사실 비즈니스 오너 입장에서는 큰 무척 자산이니까. 중요한 거죠. 네네. 무척 지금 이제 중요해요. 회사라고 얘기하니까 저건 남의 얘기야라고 들으실 수도 있는데, 가게? 사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다 필요한 회사인 것 거예요. 맞아요. 같아요. 회사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옷가게를 하던, 아니면 세탁소를 하시던, 뭐 정비소를 식당을 하시던, 하던, 식당을 하시던, 다 똑같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할 거야라고 했어. 그래서 죽었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엑시스는 언젠간 온다는 거죠. 내가 언젠가 죽어도 온다. 오고, 네. 내가 이거를 처분해도 오고, 네. 내가 이거를 물려줘도 오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중요한 얘기네요. 그렇죠. 네. 오. 전 그 얘기를 꼭 들어보고 싶어요. 다음에 준비 중이야? 네. 아유, 공짜로 상담 받으려고.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테이트 플래닝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에스테이트 플래닝이 뭔지는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끝에 가서 집중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에스테이트 플래닝이 뭔지, 네. 그리고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트러스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 트러스트가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요. 네, 우리 이스테이트 플래닝은 상속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속 계획은 내가 원하는 자산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그런 작업을 미리 문서화해 놓으시는 작업이 상속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속하면 이제 내가 언젠가 네, 죽을 후. 때 마지막 그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멀던가 아니면 가까운. 그럼 가까운- 안 죽고도 이걸 네. 다 정리해도 에스테이트 플래닝이에요? 역시? 플래닝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속이 되는 건가요? 상속이 결국엔 되죠. 그러니까 내가 결과는 결과는 결국에는- 되는데 플래닝을 해서 그거를 액션 플랜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래닝을 하고 바로바로 진행이 돼요. 예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줄 수도 지금 있고 하려는 게 아니면 그거였어. 뭐냐면 에스테이트 플래닝은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자산이 나눠질 네. 것인가인데 들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하면은 증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포함이 되는 거죠. 좋은 포인트예요. 네, 제가 깜빡했는데 증여 증여와 상속인 거네요. 증여 상속이 아. 네, 미리 주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언젠가 내가 유사시에 주시든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에스테이트 플래닝 지금 말씀하신 증여 상속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면 반드시 리빙 트러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트러스트가 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트러스트는 나와 같은 법적인 쌍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없지만 나처럼 행동할 수 있는 뭔가
만들어 놓는 네. 거예요. 문서를 만드는 네, 거예요. 법적인 아바타 같은 서류인 거죠. 건가요? 아바타죠. 아바타. 네, 아바타. 간단하게 아바타. 네. 음. 내가 원하는 상황들을 다 명시해 주는 거죠. 음. 네. 그래서 내가 없어도 그거대로 이제 내 자산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럼 그게 절대하고. 그 저기 유언장하고 뭐가 달라요? 유언장이랑 비슷하죠. 보통 같이 가죠. 유언장은 이제 보통 트러스트를 셋업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보통 트러스트 없이 돌아가시면 이게 상속 법정으로 모든 내 자산이 이전이 되게 그렇죠. 되거든요. 갔다가 다시.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법정에서 판단하는 대로 이제 자산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그리고 유언장을 참고는 하겠으나 결국에는 법정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 네,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트러스트를 셋업을 하시면은 이제 그 법정을 안 가는 거죠. 아예 그래서 안 가요? 아예 안 가죠. 네,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유지가 되는. 그러면 트러스트를 작성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돈이 좀 있어야지 하는 거네요. 트러스트를 만드려면. 집 하나 있어도 하시던데. 이게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분들마다 좀 의견이 좀 네. 다르기도 하고, 어. 네, 근데 보통 가지고 있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뭐 공동 명의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수혜자를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실 어차피 상속 법정을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 규모보다는 내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트러스트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 결정이 되죠. 아 진짜요? 네. 규모가 아니고? 규모는 크게 관계는 없어요. 아 네, 진짜요? 결국에는 얼마를 가졌든 내가 가진 자산을 내가 누구한테 원하는 어떻게 줄 줄 건지를. 건가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게 콜토 네, 없이 의도대로. 그냥 내가 그렇죠. 결정하는. 네, 내가 근데 결정하는. 트러스트를 만들려면 비용이 좀 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나 기껏해야 집값이 좀 올랐으니까 그럼 70만 불을 기준으로 하자고. 70만 불짜리 풀페이드 된 집하고 은행 통장에 좀 돈 남은 거 나는 지금 뭐 연금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건데 그거를 물려주기 위해서 트러스트를 만들려면 돈을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 몇천 불 들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그렇죠. 만들어야 될까요? 만약에 이제 주에서 내가 계획을 특별히 안 하면 그러니까 내 의도를 안 밝히시면 이제 주 정부에서 해놓은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가는 게 오케이라면 괜찮죠. 그 주정부 계획이 뭔데요? 그러니까 뭐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네. 뭐 자녀들은 똑같은 어떻게 배분을 하고. 뭐 배분이 되고 이런 룰들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자녀가 하나고 뭐 특별히 복잡한 게 없다. 어차피 얘한테 다 갈 거고 그다음에 얘가 다 받아서 그 뒤부터는 뭐 알아서 쓰면 된다. 뭐.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오케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떤 경우는 금액이 크고 작은 건 사실 상대적인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게 갔을 때 그래도 나는 이걸 한 번에 주는 것보다 예를 들어 좀 나눠서. 나눠서 주겠다. 뭐 몇 살이 됐을 때는 얼마 가져가. 그다음에 얘네들이 뭐 대학원을 가면 뭐 어떻게 뭐 그런 룰들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특별히 필요가 없으시면 그냥 다 주고 얘네들 뭐 책임감도 있고 돈 목돈 가도 그게 무리 없으니까 그냥 다 가는 거 오케이. 예, 그것만 명확하시면은 그대로 집행이 돼도 되죠. 그러면 어쨌든 무조건 네. 유언장은 같이 가야 되겠네요. 그걸 다 써서. 그렇죠. 네, 보통 그렇게 돼요. 어. 트러스트에 빠진 자산들도 있으니까 그것들은 그러면 네, 그 순간에 위원장이 같이 역할을 하는 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트러스트를 해놓고 내가 주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그 트러스트를 가지고 얘들한테 집행을 해요? 누가? 트러스트를 셋업을 하실 때 이제 첫 번째로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네. 이제 부모님이겠죠. 네.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혜택을 받는 자녀 대부분은 베네피셔리가 자녀분이죠. 자녀분이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없잖아요. 예.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트러스티 이제 관리자를 임명을 하는 거예요. 관리자는 대부분 누구를 임명해요? 그럼? 변호사인가? 변호사가 변호사예요? 아니, 초청했어요. 가족? 보통 변호사는 이게 책임이 많이 따르죠. 자산을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통 내 가족 배우자. 이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보통 먼저 되고 트러스트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가까운 지인 아니면 내 가족 진짜요? 네, 믿을 수 있는 그것도 없다라고 하면 왜 그 신탁은행 그래서 선트러스트나 이렇게 은행 이름 뒤에 보면 트러스트 네네네네. 붙어 있는 그런 트러스트 은행들이 그 트러스티 역할을 하는 은행들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디비전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럼 거기다 피를 내고 위탁을 그쵸, 할 수 있는 위탁을 하는 거구나. 거죠. 네. 많은 경우는 또 기관한테 맡기는 것도 좀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
그다음에 기관 하나, 코 트러스트를 맡기자.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트러스티를 누굴 정해놓냐에서 나는 탁 막힌다. 네. 나보다 그쵸. 연세가 많은 분을 할 수는 또 없을 것 같긴 또 한 것도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저보다 뭐 빨리 이렇게 돌아가신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베네피시어리가 트러스티가 될 수는 없어요. 트러스트 종류에 따라서 네. 다른데 네. 오. 보통은 별개가 되죠. 왜냐면 베네피셜은 내가 수혜자를 받는 입장이니까. 오. 왜냐면 트러스티가 하는 일이 이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하는 거. 트러스트 다큐멘트에 따라서 이제 부모님이 설정한 거에 따라서 배분하는 거를 이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네. 저도 했거든요. 어. 저도 했는데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사인만 했지 다른 사람 사인한 게 없는데. 일단은 우리 배우자는 딱 이거예요. 둘이 동시에 죽지 않는 한, 비행기 사고나 갖는구나. 교통으로 그러니까 죽지 않는 한, 서로가. 둘 중에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 서로가 되지. 어. 근데 그럴 그럼 수 하나가 남잖아. 그럼 하나가 남은다면 어떻게 결정을 하겠죠. 그죠? 그렇지 그 사람이 하겠지. 그런데 이제 트러스티가 없는 거지. 만약에 둘 다. 내 말이 그거야. 동시에 그럼 돼요. 어떻게 어딘가 돼요? 지정이 돼 있을 거예요. 서류를 보시면. 아, 근데 그걸 리빙 몰라요?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리빙 트러스트. 보통 살아 있을 땐 내가 트러스티예요. 맞아요. 내 본인이.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석세스 트러스티가 아마 명시를 어딘가에 해주셨겠죠. 있겠지. 네. 근데 둘 다 배우자의 이름이 교차로 현재는 돼 있을 테고 그 후에는 우리가 집중을 안 하고 서류를 안 본 거. 아 했던 것 같아. 나는 아주 잘 꼼꼼하게 다 읽어봤어. 우리 딸아이 둘을 지정을 그렇게 해놨어. 각자 근데 교차로? 베네피셜이 있잖아. 베네피셜이라니까 그럼 트러스티가 그때 아니라. 베네피셜인데 그렇게 들어가. 들어가 봐봐. 주나 보네요. 그러면. 자 이제 집에 가서 봅시다. 근데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부분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도 여러분 너무 사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변호사가 이건 이거고요, 저건 저거고요 다 설명했는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리빙 트러스트 같은 경우도 분명히 뭔가를 했어. 사인도 무지하게 했어. 그리고 그 전에 설명을 막 들었어. 근데 그게 다 기억이 나나? 그냥 트러스트가 있다는 것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키스하고 얘기를 이렇게 연이어서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가 한번 나한테 리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 전에는 잘 아는 것 같았는데 세월도 지났고 또 중간에 궁금증도 되게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한번 나한테 리뷰를 해서 아 이거를 좀 이렇게 됐으면 돼서 나한테 리마인드 돼서 이렇게 아니 그 했으면 리뷰는 좋겠다. 언니는 언니 그 해준 변호사한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리뷰하는 목적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은 변호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내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원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고 자산의 종류가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네, 그럴 때 이제 어떤 자산이 이 트러스트에 들어가고 갈 건지 말 건지 그런 재정적인 그런 맞아요. 결과는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상황에 생각한 거지. 네, 두 가지예요. 그래서 간단히. 가끔 손을 보지 않아요, 그죠? 원래 해놓은 네. 거에서 변동사항들이 좀 생기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 큰딸한테 준다고 했는데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삐져. 둘째한테 주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요거는 반드시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트러스트를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라고 키스가 얘기한 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자기가 가진 게 무언지 내 상황이 무언지 금액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아까 규모라고 얘기했거든요. 결국은 돈이 얼마나 큰 거에 상관이 없이 내가 어떻게 디스트리뷰트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트러스트를 할 필요가 있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비즈니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집 한 채 자동차 하나만 있어도 트러스트를 만들으라고 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현실이에요. 맞아요. 지금 우리 주위에서 지금 조지아에 그 시니어 분들이 리빙 트러스트 하신 분이 너무너무 많대요. 한인들이. 그치. 그래서 그게 정말 그렇게까지 그 필요한가? 비용을 나 비용인지 얼마인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렇지만 몇천 불은 되겠죠. 그렇죠? 그걸 들여서 하는 게 내 형편, 그러니까는 내 상황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트러스트가 있으면 조지아 주 법에서 맘대로 정해놓은 어떤 룰에 따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무슨 코트야? 프로베이 코트. 프로베이 코트에 가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정리가 된다. 그렇지만
규모에 관계없이 여러분 다시 얘기해요. 규모에 관계없이 해도 되고 안 해도 안 해도 되는 되고. 상황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트러스트는 몇 살쯤에 하는 게 좋아요? 죽을 때 다 돼서? 아니요, 뭐 언제 죽을 줄 안다면 네, 그럴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보통 뭐 그냥 기본적인 서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그냥 기본 내 진짜요? 재정 계획을 할 때 내가 당장 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 가족이 그런 복잡한 스트레스를 받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리빙 트러스트는 어쨌든 얘기를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정리한 것 같아요. 이거보다 깊게 들어가는 얘기는 더 길게 시간을 잡고 한다면 아까 왜 리빙 트러스트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40대에 접어든 우리 박 PD 네. 노후 준비 해놔야 될 것 같아. 네. 애가 없을 땐 그런 생각 안 한다? 왜냐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왜 뭐 나 혼자 잘 살다 잘 먹고 잘 살다 죽지 뭐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렇게 40대에 접어든 사람들이 뭘 하면 좋겠어요? 30대 어떻게 하셨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근데 원칙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결국에는 버는 것보다 덜 쓰고 그거를 계속 늘려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컴은 계속 오르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내 뭐 품위 유지비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지출도 내 지출도 늘어나는 계속 거죠. 똑같이 네. 늘어나면 이게 결국에는 모이는 게 없는 거니까. 그럼 사치를 하지 말라는 거네요. 품위 유지비가 사치가 사치 될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제 한국말 좀 부족한 게 나오는 거죠. 아니 맞아요. 네. 품위 유지비가 품위 유지비가. 사치를 좋은 말로 포장한 얘기예요. 저는 그냥 나이가 들면서 그냥 들어가는 네. 다른 아 이런 사치 정도는 아니래도 네. 지출이 이제 초과되는 이제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죠. 그렇죠? 근데 특히 40대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도 어느 정도 했고 커리어도 좀 쌓였고 하니까 인컴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확률도 큰 거고 그 다음에 사실 큰 돈이 눈앞에 보일 수 있잖아요. 이제 대학 학비나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도 연로하시고 부모님 하다 연로하신 보면 게 크지 또. 네 그런 게 크다 보니까 이제 좀 부담도 느껴지고 대신에 뭐 은퇴 자체는 와닿질 않는 거고 대신에 큰 돈 들어갈 게 이제 곧 온다라는 이 느낌적인 느낌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꼭 40대 때 제가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고정 지출을 늘리시는 거는 최대한 막으셔야 이런 거. 예를 들어 집을 늘린다든지 이게 내 인컴이 늘었기 때문에 당장 더 큰 집, 더 큰 거 고정 비용을 늘려버리시면 나중에 결국에 뭐 곧 다가올 큰 비용들을 이제 감당하는데 큰 이제 힘든 경우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큰 생명보험. 생명보험도 고정 지출이더라고. 고정 맞아요. 지출이죠. 고정 지출이죠. 어. 그러니까 뭐가 됐든 네, 고정 지출을 늘리는 게 사실 나중에 줄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어. 그래서 아마 그런 템테이션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40대 때가 이제 음. 인컴도 늘고 나도 뭐 직장 생활도 한 15년, 20년 한 상태고 뭐 네. 그 스테이러스라 그러나요? 그런 것도 이제 네네. 좀 의식을 하게 되고 네, 주변도 좀 봐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리기가 쉽죠. 큰 점프를 하기 쉬운 거죠. 큰 익스펜스가. 50대에 접어들지. 아직 아니라고요. 접어들 거지. 이제 되죠. 막바지. 네, 막바지죠. 아, 네. 막바지. 50대라면 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40대 때 하신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실한 건 50대 때는 이제 실수를 하면 만회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난번도 그 말씀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거는 50대 때 뭔가 그런 실수 아닌 실수를 하셔서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안 됐더라.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은퇴가 다가오고 하니까 급해갖고. 마음이 급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은퇴 관련된 정보들한테 되게 민감한 거죠. 그래서 이거 좋다 그러면 이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뭘 그렇게 귀가 하셨어요? 얇아지는데. 뭘 그렇게 잘못하셨어요? 아니 금 오른다 그러면 집 팔아서 금 사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추세에 따라가는 거. 어. 그러니까 뭐 이게 좋아 그러면 여기 어. 뭐 금도 마찬가지고 크립토도 뭐 막 그리고 가상화폐도 뒤늦게 마찬가지, 막 차 주식도 타고 그런 거, 마찬가지. 막차 타고 이런 거. 그렇죠. 잘 모르면서 딴 사람이 잘 된다고 하면 네. 이미 돈 다 벌어놨는데 그때 따라 들어가고 막 이런 거. 내 거 아닌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 지금 계속 얘기하신 게 상황에 따라 다르다였거든요. 네. 자기. 그래서 40대를 어떻게 보냈는지가 50대를 또 결정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50대 때는 정말 실수할 이제
만회할 시간이 없다는 거. 그럼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 있나요? 뭘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올 때 다 GPS 찍어 보시고 오셨죠. 이제 길을 아시니까 그렇겠지만 전 찍어 봤더니 20분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근데 제가 일찍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약속 시간보다 한 30분 일찍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차가 스포츠카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 200마일 달려서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여유가 있는데도. 네, 이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한 번쯤은 체크해 내가 보는 게 어디로 좋을 갈 것 같아요. 건지. 네, 어디로 갈 건지, 내가 이대로 가면 은퇴가 가능한지. 음. 네.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제 좀 미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 좀 늦게 시작하셨다 보니까 이분 항상 이제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계속 뭐 70살까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라고만 생각을 하셨던 뒤처진다는 분이에요. 느낌이 뒤처진다는 있는 거죠.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랬는데 이제 다 계산을 한번 해보니 이분이 그때 만났을 때가 56세 그쯤이셨어요. 네. 근데 보니까 한 6년 정도 있으면 실제로는 은퇴가 가능하다고 계산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런 계산도 해주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대로 가면 저축하는 거 이대로 가면 내가 은퇴가 가능한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죠. 오, 재밌겠다 그거. 그리고 이게 더 빨라질 수 있으면 빨라지는 난 거 그거 좋은 확인하고 거고. 싶어. 네. 지쳤구나. 가능하세요. 지쳤어.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은퇴를 할 건데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걸 기준으로 그걸 계산해 주는 거예요? 보통 지금 생활비로 계산을 해요. 지금 생활비로? 지금 생활비로. 네, 아. 일단 그걸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현재 생활비로. 네. 그럼 그나마 50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나마 있죠. 그 네, 60 그런데 60대는 이제 가진 자산으로 어떻게 수입을 만들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더 뭐 불리고 이런 것보다 네, 이걸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 해서 수입을 만들 건가. 그럼 지금 얘기는 가진 자산은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디선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자산을 만들 고민을 60대에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늦은 거야. 감은 늦은 거죠. 좋게 포장하려고 네. 그치. 예쁘게 말하려고. 그치, 그치. 네. 배경도 아름답고 해서 포장하고 싶지만 네. 네. 포장하고 싶으나 네. 늦었다. 늦은 건 늦은 거죠. 아, 네, 늦은 그거는. 건 늦은 거다. 네. 그럼 사실 미국은요. 나이가 있어도 일하려고 생각하면 일을 할 수 있어.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60대에 은퇴 생각하지 말고 일을 하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은 난 좀 들거든요. 그게 행복하다면 그게 네. 만약에 일하는 게 근데 은퇴 아니, 이제 행복하지 않아도 늙어지는 방법이 거지 뭐. 없으면. 네. 방법이 없으면 해야죠. 네. 아, 네. 냉정하게.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아까 3, 40대에 그전 10년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고정 비용을 줄여라. 뭐 이러면 결국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젊었을 때 네. 뭔가 모아야 희생을 되는 해야 거지. 한다. 네. 하고 싶은 것도 좀 줄이고. 줄이고. 네. 근데 요즘 세대들이 조금 좀 재밌는 거 하고 보자 주의자들이 그렇죠. 많지 않아요? 네, 미국도 맞아요. 그래요? 한국 사람만 그런 그래요. 거예요? 네, 그건 네. 네. 그게 추세인 지금 것 세대-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 CFP가 말하는 그 어떤 따란 길에서 선상에서 보면 조금 안 맞아 들어간 사람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벼락부자가 되지 않는 한. 그럼 거기에 맞게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아까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25에 이제 IT 회사 일을 하면서 이분은 35이 되면 뭐 세계 여행 하고 다니고 싶고 싶어. 그냥 뭐 반은 3년 은퇴를 하고 정도 싶어. 그냥 자기 라이프스타일 즐기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은퇴가 지금부터 40년을 한 회사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나 그냥 10년 후로 한번 두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역으로.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네, 그래서 사실 되게 좋은 포인트이신 게 요즘에 이제 은퇴라는 단어를 보통 얘기를 할 때 이게 은퇴라면 약간 고정관념, 그 정해진 뭔가 그 프레임 그림들이 있죠. 있잖아요. 프레임 근데 있죠. 사실 네. 그것보다는 내가 언젠가 그냥 크게 돈에 별로 구애 안 받고 재정적으로 독립된 순간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러려면은 뭔가 어딘가에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쵸. 믿는 구석도 없이 그냥 우리 지금 자꾸 키스할 때 아. 돈을 내놓으라고. 제가 아니, 그걸 할 수 있으면 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뭐 20세 중반의 젊은 친구가
나는 35세에 은퇴를 할 거야.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해가지고 네. 그거를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 네. 생각은 바뀔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이 더 많아요, 사실은. 저 생각 실제로 바뀌었어요. 그죠? 네. 네. 네, 네. 왜냐면 35살을 은퇴를 해갖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얼마나 여행을 다닐 것이며. 그쵸. 사람이 레이버를 하지 않고 노동의 즐거움을 모르면서 살 수 있을까? 저 세상 모르는 소리야. 진짜.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세월이 쑥 가서 이제 50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은퇴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늘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한 아니 그게 거지. 아니라 안 늙을 거라고 생각을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대학 때부터 저도 이제 후배들 이런 걸 되게 많이 했는데 항상 이제 후배들하고 얘기를 할 때 5년 플랜을 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5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5년 뒤에 내 재정 상태는 어떨지 이런 걸 항상 생각하고 살았는데 50대가 된 지금 보니까 제가 60대의 내 모습에 대한 은퇴 준비가 안 돼 있구나라는 걸 지금 얘기 들으면서 확 와닿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저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리사는 아기를 늦게 낳아서 더 그런 젊은 게, 마인드가 네, 있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가 어리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직 만나는 엄마들이 다 다 젊다. 우겨. 지금. 30 something이라고. 아, 여러분 사실 이게 막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업해 보려고 이렇게 좀 농담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돈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돈을 벌게 해주는 얘기가 아닌 이상은 재미는 없어요. 이유가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 나 아직 멀었는데 나 은퇴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거로 들리거든. 맞아요. 가진 거에 만족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만족해? 맞아. 걱정. 그러면 걱정부터 뭐냐 하면요. 그래서 플래너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에 펴놓고 맞게. 펴놓고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럴 수 있는 거지. 플래너가 한 달에 지금 자산 전체로 봤을 때 한 달에 5,000불씩 쓰시고 계속 사실 수 있을 겁니다. 5,000불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나 5,000불 갖고 그냥 계속 자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죠. 그럼 조금 더 내가 이제 하면은 그래서 조금 더 일을 하잖아. 그러면 나 이제 5,200불이 됐네. 이렇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빙 그 트러스트도 만들어 놓고 이스테이 플래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전체를 들여다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미 또 이제 세월도 좀 지났고 해놓은 게. 근데 키스랑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도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월급을 받아서 나도 그러면 뭐 한 500불이 남어. 그러면 가방 사야지 이게 아니고 이거로 또 다른 그 이제 인컴을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거를 아직까지도 만들 그 찬스가 있구나. 지금은 이제 뭐 60대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때 나는 지금 리빙 트러스트 만들어 놓고 이러느라고 그래 내가 뭐 그냥 그다지 은퇴해서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해도 왜냐면 난 월급쟁이 오래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연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수가 있어도 나 죽을 때까지 연금은 나올 거고 그러면은 최저 생활은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한번 이럴 때 펴놓고 지금도 그렇게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펴놓고 한번 방향 설정을 할 필요는 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주로 그러면 온전 파이낸셜에서는 그 컨설팅 피를 네. 받으시는 거네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필요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인슈런스 프로덕트도 취급은 하시죠. 네, 맞습니다. 필요하면 그것도 필요하면, 하게 하시고. 필요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시겠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주사도. 그럼 리빙 트러스트도 연결해 주셔요? 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저희 이제 전문 변호사들이 네. 저희 내부 팀은 아니고 네. 외부에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키스를 괴롭혔어요. 여러분 막 대답하다가 막 이렇게 약간 뒤로 이 아줌마들 나한테 왜 이러지 막 이런 느낌 받았는데 적응해야 돼. 적응해야 돼. 적응하시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희가 키스도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서 우리가 파이낸셜 플랜, 노후 준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받고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머니돈나가 방향이 조금 바뀐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젊은 피가 많이 수혈되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게스트를 발굴해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